도서 구매부터 공연 관람, 심지어 외식까지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문화상품권. 이 문화상품권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더 친숙합니다. 문상이라고 돈으로 사는. 자, 그런데 다양한 문화생활을 장려한다는 취지와 달리 이것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성인 남성들이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성을 문화상품권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의 화폐로 쓰이는 문화상품권, 이를 받기 위해 성을 파는 속칭 문상거리, 그 실태를 팩트 저격에서 추적해봤습니다.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98년 처음 발행된 문화상품권은 점차 영역을 넓혀 현재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문화상품권을 받는 청소년들도 이를 화폐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문화상품권 좀 많이 써요? 게임할 때도 쓰고 서점 가서도 쓰고 거의 현금이랑 비슷해요. 받으면 웬만하면 캐시를 최고는 웬만하면 안 써요. 그런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문상을 돈으로 바꿔서 저희가 써요. 돈으로 바꿔줘요? 네, 그게 만약에 15,000원이면 13,500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상품권 바꿔주는 데가 있어요.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문화상품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걸까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래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 문화상품권도 오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네, 바로 가능해요. 9,000원씩. 이건 그러면 완전 진짜 현금이네. 네. 10,000원짜리 30장이면 얼마 정도? 27만 원 가져갈 수 있어요. 얼마요? 27만 원. 27만 원? 자, 이렇듯 너무 쉽게 거래가 가능했고 청소년들이 교환하기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품권 뒷면에는 현금 교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불법적인 현금 교환이 아니더라도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코드 번호를 이용하면 편의점, 편의시설,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금액 부분을 긁으면 나오는 핀 번호로 온라인상 모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크레딧할 때만 편의점에서 사 먹을 때.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 핀 번호를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간편하게 거래되는 원리를 악용해 핀 번호를 받기 위한 은밀한 거래가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여자애들이 말하는 걸로 앱 같은 게 있어요. 익명앱 같은 게 여자애들이 몇 살하고 키하고 몸무게 써놓고 조건합니다 이런 거 써놔요. 어른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줘요. 코드를 일부를 만나가지고 나머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현찰을 입금 안 해주고 왜 문화상품권으로 줄까? 계좌 이체해주면은 바로 계좌에 남잖아요. 근데 문화상품권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사진을 삭제하면은 기록이 안 남잖아요. 이렇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SNS나 문자로 보내주면 그 핀 번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송금과 같은 원리가 된다는 건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자신의 성을 파는 속칭 문상거리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쉼터에 머물러 있지만 한때 문상거리로 돈을 벌었다는 17살의 최미현 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다가 나와서 이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회사에도 잠깐 있었어요. 그럼 생활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아직 어려갖고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아주 어려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빌리기도 하고 가끔씩 거리도 하고 그랬어요. 거리 무슨 거리요? 요즘에는 어플로 거래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일단 원하는 사진이 있다 뭐 이러면 그거를 셀카를 찍어서 보내줘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슴이나 몸 사진을 보내면 문상을 찍어서 보내줘요. 미현 양이 보여준 대화 내용에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는데요. 수단과 집을 방법만 다를 뿐 성을 팔고 대가를 받는 성매매나 다름없었습니다. 아, 걱정되네요. 대부분 다 문상 받아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문상 코드 쓰죠. 대부분 통장도 없고 통장도 못 만드니까 문상이 편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주는 사람들도 어차피 통장이 안 찍히니까 흔적도 없다고 문상 코드만 줘요. 요즘은 다 코드 바뀌었고.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주변 학생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명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오히려 그냥 평범한 애들도 많이 하고요. 저도 학교 다니는데 학교 친구한테 듣고 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쉽다고 콩뚱이라고.
흔적이 남지 않고 거래가 쉽다는 점을 악용해 집을 나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은밀히 유혹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받은 대가를 생활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거래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제 온갖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가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규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제재하고 하는 금융당국도 없고 부처도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첫 발행 이후 급성장한 문화상품권 시장은 2008년도에 이미 판매량이 3억 매를 돌파했고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진 후에는 이용 수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청소년들의 문상벌이에 대해 발행 기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상품권 형태 자체가 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하고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저희가 미리 안다거나 또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를 진행하시는 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기심으로라도 문상벌이를 한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부모가 이제 방에 가 보니까 목걸이하고 뭐 아빠의 허리벨트가 있고 개목걸이가 이제 있어서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하니까 밤에 잘 때 그 휴대폰을 뒤져본 거예요. 뒤져봤더니 이 성인과 이 문상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얘의 어떤 사진들을 찍어서 그 성인한테 보냈던 거죠. 문화상품권을 벌기 위해 상대방에게 보낸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불법적으로 유포되어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남게 되는 건데요. 이를 반증하듯 최근 들어 게시물 삭제 요청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뢰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의뢰를 하는 청소년들은 극히 일반적인 청소년들이고 이제 이런 게 유포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청소년도 너무나 많고 부모들은 뭐 더 모르죠. 이제 나중에 나이 커서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성인 돼서 이런 게 자기 이런 사진이 돌아다닌다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음란물과 성매매 신고가 최근 급증했는데요. 아이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화상품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주요 통로이자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도 없고요. 결국에는 문화상품권의 통로 수단이 되고 있는 SNS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규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상품권을 벌기 위해 성을 파는 아이들. 비단 이것이 아이들만의 잘못일까요? 학생이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만, 어린 학생들만 찾는 거죠, 사람들이. 중학생 애들도 많이 해요. 아, 중학생들도 많이 해요? 네. 문상 받으려고? 네. 책을 구입하고 영화를 보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청소년들의 화폐로 자리 잡은 문화상품권. 이 은밀한 거래를 막는 제도적 점검과 관리는 어른들의 시급한 숙제가 아닐까요?